안녕하세요. 인생은 뭐 아니면 도 모엔도 비트코인입니다. 각 코인을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코인백과사전 12번째 시간, 부정할 수 없는 세계 2위 코인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알트코인이죠. 알트코인이라는 용어도 원래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얼터네이티브 코인, 대체 코인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더리움의 덩치가 너무 커져서 이더리움까지 제외하고를 알트코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역사도 너무 길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만 보셔도 이더리움에 대해 어디 가서 나 좀 안다, 이더리움 공부 좀 했다 얘기할 수 있도록 역사를 쭉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더리움은 2015년 7월 30일 러시아 출생의 94년생 천재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컴퓨터 과학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99년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래밍 소질이 있어서 유치원생 나이 때 엑셀을 마스터해서 엑셀로 뭔가 만드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또한 2011년 고등학생 나이 때부터 비트코인 매거진을 운영하였고 2012년부터 이더리움 백서를 작성하기 시작해서 2015년에 이더리움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에 관련된 7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2025년판 이더리움 완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앱입니다. Decentralized Application의 약자로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뜻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은 다들 아시죠?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 카카오톡 이런 것도 다 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블록체인 상에서 그러한 기능을 가진 앱들을 탈중앙화 앱, D앱이라고 부르는데 이 D앱을 이더리움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더리움이 플랫폼이고 뎁들이 플랫폼에서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니스왑,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더리움이 플랫폼 안에서 나온 프로젝트들인데 이 뎁들이 단독으로 시총 몇십 조를 뛸 정도로 큰 덩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더리움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개발 언어도 자바스크립트를 변형한 솔리디티를 기본으로 C++, 자바, 파이썬, 고 등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이더리움의 모델을 EV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스택, 메모리, 스토리지로 구성이 돼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트와 D앱을 실행하는 런타임 환경을 의미합니다. 안전하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일관된 실행이 되도록 보장을 하고요. 이더리움을 포크된 프로젝트들, 예를 들면 BNB 등등도 이 EVM을 지원하기 때문에 뎁들이나 지갑 주소가 이더리움과 호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뭘까요?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제3자의 개입 없이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자동화하는 컴퓨터 프로토콜입니다. 이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며 모든 거래 내용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투명성과 보안성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탈중앙화 은행인 Decentralized Finance DeFi를 들 수 있는데요. 탈중앙화된 금융, 탈중앙화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을 받을 때 원래 은행원이 심사를 하고 은행의 기준에 맞춰서 대출금이나 금리가 결정이 되잖아요. 디파이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런 중개자 없이 대출 거래, 자산 관리 등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어떤 토큰을 예치하면 이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정해져 있어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A 코인을 B 코인으로 바꿀 때 저번 오르카 영상에서 설명드린 AMM, 덱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슬리피지와 수수료를 계산해서 교환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D앱들 중 토큰을 찍은 프로젝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코인을 찍은 프로젝트들이요. 그 토큰을 세 번째 키워드 ERC20라고 부릅니다. ERC는 이더리움 개선 제안서, 즉 좋은 기능이나 프로토콜을 제안할 때 사용되는 용어고 숫자는 해당 표준에 할당된 고유 번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ERC712 등 다른 ERC들도 있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호환 가능한 토큰은 다 ERC20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웁니다. 오미세고, 유니스왑, 체인링크,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표준을 준수하는 토큰은 이더리움 지갑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다른 ERC 토큰과 쉽게 교환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다오입니다.
다오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운영되는 조직 형태로 중앙 집중적인 관리 없이 회원들끼리 저요 투표 합의를 하며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현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것도 이더리움이 시초입니다. 서로 토큰 들고 있는 사람이 제안을 하고 토큰 들고 있는 만큼 투표하고 의결하고 하는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2016년 6월 17일 이 다오 시스템의 취약점을 탈취해서 이더리움 유통량의 10%가 해킹당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가격도 폭락을 했고 사건을 알아챈 지 한 달 뒤 이더리움 재단은 이를 복구하기 위해 체인을 하드포크를 했습니다. 하드포크란 잘 가고 있는 체인을 기존 체인 말고 별도로 포크 떠서 다른 체인을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기존의 체인과 하드포크된 다른 체인으로 나뉘었는데요. 이 다른 체인이 이더리움이고 기존 체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놈 이더리움 클래식이 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POW, Proof of Work 채굴 방식을 유지하며 채굴자들의 지지를 아직 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NFT입니다. NFT는 Non-Fungible 토큰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바꿀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유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며 고유성, 불가분성, 투명한 소유권 기록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 작품들을 NFT로 만든다고 하면 미술 작품들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품번, 번호가 붙고 소유권 이전, 누구에게서 팔렸는지, 가격 등도 다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크립토 펑크, 퍼치 펭귄 이런 거 크립토 좀 하신다는 분들이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NFT의 시초가 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시작합니다. 크립토 키티와 크립토 펑크, 돌멩이 등인데요. 지금은 솔라나, 한국에서는 카이아, 심지어 이제는 비트코인에서까지 NFT가 발행이 되고 있지만 모든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능은 다 이더리움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키워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미술 작품, PFP, 프로필 픽처 말고도 특성이 잘 맞아서 게임 아이템, 디지털 카드, 음악 등도 NFT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레이어 2입니다. 이더리움은 레이어 1이라고 불리어요. 가장 태초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죠. 이 레이어 2는 레이어 1 위에 깔아서 레이어 1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 프레임워크 또는 프로토콜을 의미해요. 이를 통해 레이어 1의 거래 처리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며 네트워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NFT나 게임 등이 한참 핫했을 때 이더리움이 수수료도 너무 세지고 접목 현상이 발현돼서 이제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레이어 1을 도와주는 체인들이 레이어 2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예시로 아비트럼, 폴리곤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이 코인들 설명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키워드 POS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거래의 신뢰성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이 POW, Proof of Work 작업 증명, POS, Proof of Stake 지분 증명인데요. 작업 증명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채굴기들이 풀면서 블록을 생성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습니다. 이 과정은 높은 연산을 요구하며 경쟁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커서 환경적인 부담이 큽니다. 반대로 지분 증명은 참여자들이 스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보유한 암호화폐의 지분 일정량을 스테이킹하며 그 지분에 비례하여 새로운 블록의 검증자로 선택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선택된 검증자는 거래를 확인, 블록을 생성하고 거래 수수료를 받습니다. 2022년 9월 이더리움은 더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POW에서 POS로 전환이 되었고 신규 이더리움 발행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지분 증명자들에게 이자를 주기는 하지만 가스비로 사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디플레이션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인플레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다양한 업그레이드와 개선안을 통해 발행량이 계속 조절이 되고 있고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단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최대 발행량 제한이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죠. 비트코인이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제한된 발행량이 없는 달러와 달리 발행량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점이 큰데요. 이 점에서는 이더리움이 가격 상승에 한계가 있다고 누군가들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말이죠.
현재 마켓캡은 333조로 삼성전자보다 조금 작습니다. 변동성이 커서 계속 삼성전자와 엎치락뒤치락 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더 작아요. 차트 또한 조롱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더리움의 대체제로 다른 레이어 1, 솔라나를 사용하자, 혹은 베이스를 사용하자 등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맞춰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경쟁자와 대체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 4월에 샀어도 300만원, 2022년 4월에 샀어도 300만원, 2024년 4월에 샀어도, 2025년 4월에 샀어도 300만원, 이러한 조롱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샀으면 엄청 올랐는데 말이에요. 확실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언더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혁신적인 모든 블록체인 기능은 이더리움에서 나온 것을 잊으면 안 되고요. 토탈 밸류 락, 예치 금액, TVL 측면에서도 아직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의 미래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제가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더리움에 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를 혼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설명이나 정보가 필요한 코인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엔도 비트코인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